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4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남부지방에 연일 비가 내리면서 전남 지역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축대가 무너지고 토사와 낙석이 유실돼 응급복구가 이뤄졌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심각한 물난리 피해가 잇따랐지만 남부지방은 가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직후 남부 지역에도 단비가 내렸는데 댐 저수율을 높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수 지역 청년 3만 7천여 명이 여수를 떠나면서 청년 순유출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광복절 연휴 소폭 감소했던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순천에서 4자릿수, 목포 등 15개 지역에서 3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16일 하루 7,50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보다 3,200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전남에서만 3명 증가해 누적 사망자는 5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 때문에 남부지방에 연일 비가 내리면서 전남은 3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비로 강진에서는 주택의 축대가 무너졌고 보선과 광양에서는 각각 토사와 낙석이 유실돼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은 17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이 110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보성 96.7mm, 진도 95.5mm, 목포 80.7mm로 뒤를 이었습니다. 역대급 가뭄에 시달리던 전남 지역에 최근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식수원인 주요 댐의 저수율은 여전히 낮아서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순천 주암댐입니다. 댐 곳곳에 마른 땅이 보일 정도로 수위가 낮습니다.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31.4%, 평년 저수율이 58%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말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뒤 7월 중순에 경계로 격상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암댐의 가뭄 수준이 경계 단계에 오른 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최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올해 주암댐 유역 누적 강수량은 682mm를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평년의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주암댐을 비롯한 영호남의 댐 11곳의 가뭄 수준을 보면 관심 2곳, 주의 6곳, 경계 2곳, 심각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업용수 공급도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비가 더 내리지 않는다면 조만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공급까지 20%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물을 아껴 써달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최근 중부지방은 집중호우 때문에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상황.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면서 멀지 않은 곳에서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완도군의회가 해마다 반복되는 섬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완도군의회는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노화나 보길도 등 일부 섬 지역은 상수원이 고갈돼 생활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반복되는 식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만큼 수원제 건설과 광역 상수도 공급 등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도가 안전위협시설로 분류된 시설물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1,721곳으로 물놀이 등 행락절 위험시설과 산사태 위험지역, 폭우 대비 침수 우려 지역 등입니다. 점검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사용금지, 보수보강, 정밀 안전진단과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집중호우나 재해로부터 안전한 저수지 관리를 위해 이른바 스마트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되고 저수지 3,400여 곳에 각종 계측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은 오는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이 유관기관으로 즉각 전파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00여 곳 가운데 지진이나 누수를 감지하는 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700여 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계측기의 종류가 달라 종합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름철 동굴 탐방은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데요. 평창군에 위치한 백룡동굴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조명이나 탐방로가 따로 없어서 탐방이 아니라 탐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은 듯 벽면에 수많은 석회 기둥이 붙어 있습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헬멧과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동굴 입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의 자연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사계절 내내 10도에서 13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여름에도 서늘해 피서객이 많이 찾습니다. 이제 막 동굴 안으로 들어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다른 동굴들과 다르게 탐방로나 조명이 따로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탐방보다는 탐험에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허리를 필 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쪼그리고 오리걸음으로 걷거나 옆으로 걸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구로부터 250m가량 가다 보면 개구멍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네, 여기는 아기가 배밀이 하듯이 사람이 기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 한 명도 기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 안에는 유독 신기하게 생긴 동굴 생성물이 많습니다. 삼겹살 모양부터 손 모양, 진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등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탐방 내내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동굴이 형성된 원리와 각종 생성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석회질 성분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굴 생성물인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란 거를 종료석, 그리고 종료석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을 석순이라고 합니다. 종료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기둥 주자를 써서 우리는 석주, 이렇게 생긴 석주가 만들어집니다. 실감나게 동굴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보니 인기 만점입니다. 더운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만 책에서 보던 거 직접 보니까 애들한테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동굴 무서웠는데 재밌었어요. 백룡동굴을 탐방하다 보면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엽새우를 비롯한 56종의 생물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평창군은 하루 입장 인원을 24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에 달하는 동굴 탐험을 마쳤습니다.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의 수는 총 14곳인데요. 이 백룡동굴이 유일한 체험형 탐험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 체험이 여름철 피서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김수아였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누적된 청년 인구 수 유출이 전남에서는 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 자료를 살펴보면 전남의 연간 청년 순유출 인구는 여수가 3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가 2만 4천여 명, 고흥 2만 1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2만 6천여 명이 빠져나간 지난 2002년에 순유출 인구가 가장 많았고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4,300여 명으로 증가한 뒤 2020년에는 12,0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남이 청년에게 기회와 성장의 터전이 되고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경기도 광주시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고흥군은 자매 결연을 맺은 경기 광주시에 수해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라면과 유자차 등 물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에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폭우가 내려 6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수 거문도에서 낚시객이 물에 빠져 해양경찰이 긴급구조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은 16일 오후 2시 50분쯤 거문도 남서방 선바위 인근 해상에서 40대 낚시객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장마철 갯바위의 경우 빗물과 바닷물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여객선 공영제를 서둘러 도입해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섬발전연구회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섬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조기에 실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관련 제도 정비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대중 정신 계승과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노벨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추모 간담회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을 위한 전라남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계 평화 지도자와 연대를 통한 세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 사막도에 김대중과 넬슨 만델라 세계 평화공원 조성, 신안 하이도 평화의 숲 조성 등 다양한 추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선도해 평화 통일을 위한 물꼬를 터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군이 지방 소멸 대응 최고 등급에 선정돼 국비 2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안군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이른바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등 9건의 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안군은 고령화율이 전남에서 4위, 인구 소멸지수 고위험군은 8위를 기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급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서 국산김치 인증업체 사용 표시제가 확산되면서 안전한 음식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17일 현재 5,396곳이 국산김치 인증업체로 지정됐고 전체 인증 목표의 8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먹거리 골목과 주요 관광지 25곳에 위치한 음식점 267곳도 인증을 마쳤고 57곳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품질 좋은 식자재를 구매하고 관광객에게 안심밥상을 제공한 단체에 1,000만 원을, 국산김치 사용업소로 지정받은 음식점에는 재료 구입비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 식품안전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남의 하나로마트 판매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나 허술한 위생관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완도 장보고공원과 상황산을 잇는 케이블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지난 16일 케이블카 관련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장보고공원과 상황산을 잇는 길이 3.6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